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이번 시간은 도시 재개발과 지역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에는 도시 재개발, 9월 달에는 지역 개발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둘 중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두 개를 보면서 문제를 가지고 핵심적인 개념을 짧게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6월 모평에 나왔던 14번 문제인데요. 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도시 재개발은 항상 철거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비교하는 형태로 주로 출제를 해요. 자, 철거 재개발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존의 건물을 다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형태의 개발을 말하고요. 수복 재개발은 기존 건물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철거 재개발이 일단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투입 자본이 많다. 투입 자본 규모가 크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의 층수가 올라갑니다. 평균 층수가 상대적으로 수복 재개발보다 철거 재개발이 높다. 자, 그러면 당연히 좁은 면적의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니 토지 이용의 효율성은 올라갑니다. 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자,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지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높아진다. 자, 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수복 재개발은 요거랑 다 반대로 될 것이고요. 그러면 수복 재개발 쪽에서 높아지는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고요. 상대적으로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본인이 살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그대로 다시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걸 원거주민의 그래서 원거주민의 재개발 혹은 보존 재개발 쪽에서 높다. 요 항목들을 선택지에서 비교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6월 모평 14번 문제를 통해서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기존의 한옥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했으니 수복 재개발 혹은 보존 재개발의 사례고요. 자, 다는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다 바꾼다는 얘기니까 철거 재개발이죠. 자, 그래서 너무 쉽게 병이 정답입니다. 철거 재개발로 인해 건물의 평균 층수가 당연히 높아졌겠죠. 정답은 병. 너무 쉽게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역개발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9월 모평 7번 문제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개발은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이 있는데요. 성장 거점 개발은 특정한 지역을 찍어서 개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단 먼저 성장 거점을 선정한 이후 이 성장 거점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좀 못 사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했던 거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주로 했던 거예요. 1970년대 1차 국토계획에서 주로 했다. 그럼 당장의 경제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이니 효율성에 방점을 둔 개발 사업이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거점은 누가 정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정부가 직접 정하겠죠.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하향식 개발 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도 정리하시고, 자, 균형 개발 같으면 오히려 낙후된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자, 낙후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 자, 요거는 이제 선진국에서 주로 하는 거니, 자,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3차 국토계획과 2000년대 이후에 4차 국토계획 때 균형 개발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투자한다는 건 형평성에 방점을 둔 방식이죠. 그래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식. 자, 그리고 이 낙후된 지역에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아는 건 지방자치단체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향식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거점 개발의 최고의 장점은요, 효율성이 좋다는 건데 단점은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자, 균형 개발은 잘 되면 낙후된 지역의 경제 성장 효과가 일어나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가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결해야 될 게 1차 국토계획 때 뭐 했냐 이거야. 거점 개발을 통해서 1차 국토계획 때 자, 우리나라는 경부축을 성장 거점으로 삼아 서울, 부산 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자,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한 게 고속도로 깔고 발전소 만들고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한 게 자, 1차 국토계획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균형개발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4차 국토계획, 가장 최근에 국토계획과 관련된 균형개발 정책들을 잘 물어보는데요. 이때 추진한 게 지방에다가 수도권의 기능을 이전하는 도시를 만든 게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을 만들었고, 그리고 혁신도시를 만들었고, 자, 기업도시를 만들었다. 요게 4차 때 균형개발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자,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억하신다면 9월 모평의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9월 모평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먼저 가가 국토 이용의 효율화,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이라는 말을 통해 1차 국토계획, 즉 성장 거점 개발을 했던 1차 국토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는 통합국토, 친환경국토, 열린국토 이게 다 4차 국토계획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균형 개발을 했던 자, 4차 국토계획, 특히 통합국토라는 건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서 통합적인 국토를, 균형 있는 국토를 만들어보자 하는 4차 계획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가기간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된 게 아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4차 때 나 기간에 건설되었고요. 그리고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가가 되겠죠. 1차 국토계획. 자, 그래서 기억니은 틀렸고 정답은 지금 5번이고요. 자, 시행 시기는 1차인 가가 더 빠르고 형평성을 추구하는 건 균형 개발이 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 재개발과 지역 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잘 정리해서 반드시 정답을 맞춰 주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 있는 친구는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